반갑습니다 여러분. 연구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티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과학한 동네 바보 동구입니다. 지난번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리뷰를 했었죠. 학부는 고등학교 때와 비슷하게 정해진 그 전공 교재를 배우는 그런 시기이고, 석사는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기, 그리고 박사는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서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학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질문인지를 배우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직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것 없는 대학원 생활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 라고 불리우는 논문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각자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논문을 준비하는 방식이랄지 자세랄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대한 간단한 리뷰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단계별로 논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각 단계별로 이런 접근 방식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먼저 학부 때 제가 논문을 쓴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저는 학부 때 논문을 써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자세한 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편입을 해서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수학이나 영어 같은 그런 물리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못 알아들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4학년 시작할 때쯤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께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물리학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물리 수업도 따라가기 힘든 내가 과연 대학원을 들어가서 물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막연하게 연구가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뭔가 목표와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내에 그걸 해내면 대학원을 가는 거고,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정한 목표가 제일 저자로 논문을 쓰는 거하고 해외학회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긴 했지만 설마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 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는 있었죠. 그래서 부담보다는 결과가 어떻든 일단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학부 마지막 학기에 논문을 써서 투고를 할 수가 있었고, 일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삶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학부 때 논문 쓴 얘기를 해보면, 이 시기는 아무래도 이 교수님과 이 선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일단 이제 실험을 겨우 한두 개 배운 그런 상태이고, 기본적인 실험 지식도 전무한 그런 상태에다가 사용하는 용어들도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 투성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들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백지 상태? 그래서 혼자 실험에서 논문 쓰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선배한테 연구의 목표와 그리고 얻어야 하는 데이터들을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받았어요. 그렇게 선배에게 실험을 배우는 중이었는데, 아마 제가 논문을 쓰고 싶다, 이런 이유로 논문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실험 중에서 몇 가지 조건들을 제가 직접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어서, 물론 각 스텝별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계속 가이드는 받으면서요. 그렇게 데이터들이 한두 개씩 쌓이고 논문을 쓸 만큼의 그 데이터 양이 되었던 거죠. 저는 논문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논문을 쓸 수는 없었고, 선배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그 옆에서 어떻게 논문을 쓰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논문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쓴 부분이 많진 않지만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는 그런 작은 사이클을 직접 해봄으로써 연구의 흐름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학부 때는 아무래도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성적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험실에 많이 못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연구 흐름만 캐치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학부 때는 파트타임으로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석사 때부터는 풀타임으로 연구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석사 때 논문 쓰는 거는 학부 때 배웠던 실험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얻는 그런 사이클에서 추가로 어떤 실험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그 모티베이션 부분하고 그리고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 써보는 과정이 들어갔어요. 먼저 이 모티베이션은 석사 때 논문도 이제 읽기 시작을 하고 대충 실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연구를 이 부족한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그 연구를 해보고 싶다. 라는 형태로 모티베이션을 만들어 보는 거죠. 학부 때는 교수님이나 선배가 해줬던 그런 파트인데 석사 때는 직접 해보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써보는 그런 과정이 추가가 되고요. 사실 논문 쓰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데다가 사람들마다 딱히 정해진 뭔가가 있는 게 아니어서 어디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선배가 이렇게 논문 쓰고 있으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슬쩍슬쩍 이렇게 보는 수준이고 다 쓴 논문을 보내주면 그거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형태인데 그걸로는 아무래도 논문 쓰는 걸 배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으니까 논문 작성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수업이 있기도 했었고 학회를 참석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튜토리얼 비슷하게 논문 작성법에 대한 튜토리얼 이런 게 또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걸 또 열심히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기 시작하니까 논문 구조나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어렴풋하게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논문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 데드라인이었어요. 논문이라는 게 자꾸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석사 수준에서 이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인 게 내가 아무리 시간을 써봤자 내 수준 이상으로는 논문이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수준은 이 정도인데 교수님의 수준은 이 정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갭을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논문 그림이 정해지고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데드라인을 1, 2주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 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논문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집중해서 쓰다가 1, 2주 그 기간이 딱 되면 쓰는 걸 멈추고 교수님이나 선배한테 보내서 수정을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쳐보자 저렇게 고쳐보자 이렇게 수정 사항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실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 혼자 이렇게 힘들여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필요한 부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은 더 채워야겠구나 이런 걸가 느껴지면서 훨씬 더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논문을 가지고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텀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면서 이 논문 쓰는 경험을 되도록 많이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부 때는 실험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만드는 거, 그리고 석사 때는 이 모티베이션 부분하고 이 논문까지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때의 모티베이션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해서 나는 이런 걸 해보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티베이션은 조금 약한 게 사실이에요. 아직 이 전공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모티베이션이 실험 베이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실험이 있는데 나는 이 실험하고 다른 이 실험을 해보겠다 이런 식이 될 테니까요. 이 박사 때는 이 모티베이션을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석사 때 이 논문을 쓰는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임팩트 있는 그 모티베이션을 설계를 하고 실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에는 실험 베이스의 모티베이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현상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 현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고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게 궁금해서 이러저러한 실험을 하게 되었다. 라는 어떤 연구 베이스의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 베이스의 모티베이션이 정해지면 그것에 맞는 실험을 설계를 하고 데이터를 얻는 식으로 하는 건데 솔직히 석사 때 그 실험 베이스의 모티베이션은 먼저 실험을 쫙 하고 거기에 맞는 모티베이션을 막 찾는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바텀업 형태의 연구라고 한다면 박사 때 연구 베이스의 모티베이션은 먼저 실험을 해야 되는 그 모티베이션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는 실험을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탑다운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박사 때는 이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좋은 논문이라는 것들을 보시면 이 연구 베이스의 모티베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지만서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이 논문 쓰는 건 어렵고 고된 일이라는 거를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논문이 안 써질까?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누구나 겪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논문 쓰는 거는 각 단계별로 수위나 정도는 달라지긴 했지만 항상 고되고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학부 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힘들었고, 석사 때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힘들었고, 박사 때는 투구하는 논문마다 리젝트돼서 힘들었고, 근데 그때마다 버틸 수 있던 거는 이게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설레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 것들을 내가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투고를 했더니 해외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 논문을 보고 그 논문을 통과를 시켜주고, 그 출판된 논문을 누군가 사이테이션 해주고, 그런 일련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사회에 작지만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그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학사, 석사, 박사 때 논문 썼던 그 경험들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게 요새 댓글이 조금씩 달리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댓글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막막했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영상을 좀 많이 올려달라, 이런 댓글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을 드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이 코멘트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이 대학원 관련, 포답 관련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똥바.